감자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당뇨 때문에 혹은 체중 관리 때문에 감자를 일부러 안 드시거나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라고만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감자를 혈당 올리는 음식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은 이야기예요. 감자를 제대로 먹으면 오히려 다리의 쥐가 싹 사라지고 근육도 단단해져요. 여기에 혈당을 잡는 데도 도움을 주는 식품이 됩니다. 문제는 감자 자체가 아니라 감자를 먹는 방식과 조리 온도에 있습니다. 뜨거울 때 먹으면 혈당이 오르지만 식혀서 먹으면 전혀 다른 음식이 돼요. 그 이유는 저항성 전분 때문이에요. 뜨거운 감자는 설탕처럼 빠르게 녹지만 식은 감자는 마치 벽돌처럼 단단하게 변해 몸속에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같은 감자인데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감자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이렇게 먹는 습관 하나만 바꾸면 감자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로 바뀝니다. 하지만 아무 감자나 아무렇게나 식히면 안 돼요. 영양소가 사라지지 않게 유지하려면 조리 온도와 냉각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해요. 실제로 일본 노년층 대상 실험에서 감자를 식혀서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15%나 낮아졌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점심 혈당이 30 이상 안정됐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당을 올리지 않는 감자 조리법과 식은 감자가 만드는 저항성 전분의 비밀,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감자 레시피, 이 세 가지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감자 때문에 식단에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댓글에 감자라고 남겨주세요. 당뇨나 혈당 관리에 맞는 레시피도 만들어 드릴게요. 좋아요 버튼 한 번으로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안 좋은 궁합은 바로 감자튀김입니다. 시장에서 감자튀김 팔잖아요. 그거 하나 사 먹었는데 와,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한 번 먹으니까 자꾸 생각나더라니까요. 그거 은근히 중독돼요. 근데 너무 자주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던데 요즘 그런 얘기 많아요. 감자튀김이 몸에 그리 좋지 않다고. 에이, 그냥 생감자 튀긴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바삭한 감자튀김을 좋아하시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높은 열량과 함께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아크릴아마이드가 발생하는데요. 이 물질은 고온에서 굽거나 튀길 때 생기는 물질로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뇌신경을 공격하여 치매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위험성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를 발암물질로 분류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맛있는 감자튀김을 아예 못 먹는 건 아니고요. 요리를 할 때 175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튀기거나 조리를 하기 전에 식초물에 담가 데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기에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방법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와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요즘은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올라오더라니까요. 갑자기 종아리가 뻣뻣해지면서 너무 아파서 깜짝 놀랐게 해요. 그거 한번 오면 진짜 잠이 확 달아나요. 예전엔 그냥 넘겼는데 요즘은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으로 놀라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감자를 드시면 싹 해결됩니다. 감자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눈떨림이나 다리 근육 경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그네슘의 부족은 다리에 쥐를 일으키고 칼슘 부족은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감자 속 칼륨은 혈관을 확장하고 나트륨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칼륨은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하며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감자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하여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호, 감자 자체도 이렇게 좋은데 계란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다는 거잖아요. 어떤 게 좋은 건가요? 계란은 감자와 함께 먹을 경우 근육의 생성과 유지, 그리고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D, B12, 그리고 콜린과 같은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여 감자와 함께 먹을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를 보완해 줍니다.
감자 속 식이섬유와 비타민 C는 계란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며 이 조합은 소화가 잘 되어 소화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줍니다. 따라서 하루에 감자와 계란을 2개씩 드신다면 근육 경련과 골다공증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감자랑 계란은 꼭 챙겨 먹어야겠구먼. 그럼 또 감자랑 먹을 때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감자와 최악인 궁합 2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쁜 아침에 바나나와 감자는 간단한 한 끼로 정말 좋은데요. 이 두 음식은 신체의 주요 영양소 중 하나인 칼륨이 풍부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고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칼륨의 섭취도 균형이 중요해요. 신장 기능이 정상적인 분들은 과다하게 먹더라도 신장이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지만 만성 신부전증이나 신장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해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혈액 속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고칼륨 혈증이 생겨 무력감, 피로감,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지어 부정맥 등을 일으켜 가슴 통증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장질환을 가진 분들은 칼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고 과도하게 칼륨을 먹게 될 경우 건강한 분들에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식품을 통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 사가지고 밖에다 두기 뭐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제가 바로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그거였어요. 최고의 궁합 2번째가 바로 냉장 보관한 감자입니다. 감자는 건강을 위해서는 차갑게 먹어야 하는데요. 많이 생소하시죠? 이 말의 뜻은 감자를 익힌 다음에 식혀서 냉장고에 하루 동안 넣어두면 신기하게도 전분이 우리 몸에 더 좋은 형태인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장내균의 성장을 돕고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을 정기적으로 챙겨 먹은 사람들은 암 발생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특히 대장암의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칼로리는 일반 전분에 비해 훨씬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정말 좋은데요. 여기서 감자는 따뜻하게 먹어야지 어떻게 차갑게 먹으라는 거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항성 전분이 한번 형성되고 나면 감자를 다시 데워 먹어도 그 효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데워서 따뜻하게 드셔도 모든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꼭 먹을 때 차갑게 먹으라는 뜻은 아니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미 익힌 감자를 냉장 보관하는 것은 권장드리지만 생감자를 냉장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감자를 차가운 환경에 두면 감자 속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 기억해야겠네요. 익힌 감자를 식혀서 냉장 보관? 그럼 이번에는 또 감자를 먹을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을까요? 바로 최악의 궁합 3번째 내용인데요. 싹이 난 감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머, 나는 감자에 싹이 난 부분만 도려내고 먹었는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감자를 보관하다 보면 싹이 나거나 초록색으로 변한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러한 변화는 솔라닌이라는 독소 함량이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데요. 이를 그대로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솔라닌은 감자를 비롯한 가지과 식물이 자기 방어 목적으로 천연 살충제를 생성하는 거예요. 조금만 섭취해도 두통, 복통, 구토와 같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과하게 먹게 될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심각성을 모르고 할머님처럼 싹만 대충 뜯어내거나 고온에서 조리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요. 솔라닌이라는 독소는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물로 씻어낸다고 제거되지 않아요. 또한 250도 이상의 고온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리 방법으로는 그 함량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줄 진작 알았으면 아까워도 펄해진 것들 도려내고 안 먹었을 텐데 천연 살충제였다니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꼭 기억하고 싹 같은 거 나기 전에 먹어야겠네요. 맞아요.
소량으로 사다가 빨리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보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감자는 항상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게 좋고, 만약 싹이 났다면 그 부분은 깊게 도려내고, 색이 변했다면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아침에 밥을 먹는 건 좀 부담스럽고 우유에 뭐 갈아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저번에 검은 콩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좋은 감자랑 같이 먹는 건 어떤가요? 최고의 궁합 세 번째가 바로 우유입니다. 감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이 풍부해요. 그래서 흙 속에 콩이라는 별명까지 있는 식품이죠. 특히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해 면역체계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B6, 칼륨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도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에 다양한 영양소를 가져다 주지만 비타민 A나 칼슘, 지방과 같은 다른 영양소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우유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우유는 비타민 A, 칼슘, 지방이 풍부해 감자에서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해줍니다. 또 우유에는 감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을 더욱 강화시켜줘요. 하지만 우유에는 비타민C가 부족한데 바로 이 점에서 감자와 우유는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여기서 감자의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감자를 껍질째 드시면 훨씬 좋은데요. 감자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감자 표면을 깨끗이 닦고 충분히 찐 후에 식혀서 냉장고에 하루 동안 보관한 후 우유와 함께 갈아 감자 우유로 만들어 드시면 간단하게 단백질과 비타민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건강을 위해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드셔야 하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오메가3 대부분이 값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은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물개로 만든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에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 D까지 두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로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는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의 활력도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